창모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면 릴런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어린 시절 일본 교토의 외곽에서 살았던 그는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을 선물 받았죠. 하지만 이땐 흥미가 없었대요.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였죠. 근데로 릴러가 꾸준히 바이올린을 켰던 이유는 딸기 케이크 때문이래요. 릴러가 레슨 받으러 가려면 시내로 가야 했는데 요때 시내로 가면 엄마가 딸기 케이크를 사줘서 딸기 케이크를 먹으려면 바이올린을 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8살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딸기 케이크 없이도 바이올린에 흥미를 느낍니다. 근데 릴런 바이올린 외에 다른 것에도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네, 힙합이죠. 부모님이 영어 공부하라고 주신 mp3에 노래를 넣고 싶어서 친구한테 너가 듣는 것 좀 넣어달라 했대요. 이때 릴런 mp3에 노래 채우는 법도 몰랐고 대중가요도 안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고서 친구가 넣어준 걸 들었는데 진짜 귀에 확 꽂혔대요. 스나이퍼랑 소울컴퍼니의 음악을 들으니까 자신이 해온 클래식이랑 완전히 다른 신세계였죠. 자기는 악기로서만 음악적인 뭔가를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음악을 언어로서 표현했으니까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른 차이가 릴러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그는 힙합이란 문화의 매력을 느낍니다. 혼자 가사도 쓰기 시작할 정도로요. 한편 릴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예원학교 입학과 동시에 금호영재로 발탁, 이후에 커리어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거장이 되기 위한 초엘리트 코스를 받는 중이었죠. 물론 저는 저 대회가 뭔지조차 모르지만 그냥 개쩐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이올리니스트로서의 커리어를 쌓으면서도 힙합 관련 활동은 꾸준히 했죠. 독일 세계 도시에서 연주를 마친 지 1년 뒤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믹스테이프를 발표했으니까요. 내 마인드를 바꾸게 된 건 다름이 아니고 제 강원에서 발전이 되고 들어보시다시피 너희들에게 감동 Oh my god 저기 허들러진 접시들의 정신을 고인들은 어꺼머워시 하지만 집안에서의 반대는 심했습니다. 바이올린의 천재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힙합을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완강하게 말린 거죠. 근데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긴 해요. 예체능 시키는데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포텐도 오지는 애가 갑자기 힙합한다고 나대니까요. 그러나 릴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지원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 곧바로 석사과정을 밟을 생각이었지만 쇼미 참가려고 석사과정을 잠깐 미뤄요. 하지만 님들도 아시다시피 쇼미 출연은 득보다 독이 됐습니다. 원래는 친분이 있던 슈퍼비랑 어그로 한번 끌어서 어떻게든 유명세를 얻을 생각이었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리 차가웠죠. 이에 릴런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는 내가 아닌데? 라며 혼자 생각을 하다가 난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음악으로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서 앨범 작업에 나섭니다. 자신의 진심을 리스너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는 앨범에 정말 솔직한 얘기를 담고자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앨범이 정규 1집 Y죠. 3년 동안 매일같이 잤던 시간은 내 시간 아직 재능으로 보인다면 너의 눈은 사지야 가족도 끝까지 가면 남이란 걸 이때 알아버렸지 조금 추워진 듯해 대신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violent 애증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지 릴런 기믹이 아닌 솔직함으로 리스너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강조할 건 현재 자신에게 있어서 1순위는 돈과 인기 같은 작업물의 부산물이 아닌 오로지 음악 그 하나란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쇼미더머니 이후 릴러에게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앨범을 듣고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죠. 근데 이렇게 괜찮은 반응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진짜 릴러의 엄청난 열정이 이끌었습니다. 쇼미 끝나고 슈퍼비의 주선으로 덕화집에서 바이올린 녹음을 하게 된 릴러는 나중에 덕화한테 Y에 들어갈 비트를 달라 했대요. 왜냐면 이때 부모님 몰래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수중에 갖고 있던 돈이 진짜 없어서였죠. 덕화는 그래서 신인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침 남는 곡 2개를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죠. 릴런 앨범을 내본 적이 없었기에 생판 모르는 크루셜스타한테 DM으로 앨범 잘 만드는 법 좀 알고 싶다면서 찾아가는데 그 자리에 또 요시가 있어서 요시한테도 곡을 받죠. 거기에 판다곤같이 더해져서 데뷔 앨범에 참여한 프로듀서가 릴러, 덕화, 요시, 판다곤. 진짜 미친 라인업이네요. 정말 열정과 실행력 하나로 이런 프로듀서진을 꾸린 거죠. 참고로 마스터링은 덕화가 무료로 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규 1집 작업이 끝나고 덕화가 릴러한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내가 1집에서 너한테 도움을 준 것처럼 너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좋은 귀감이 되라고요. 릴런 이 말에 큰 울림을 받았고 이 말을 실천합니다. 자신의 크루원들이자 실력은 좋지만 아직 뜨지 못한 친구들을 피처링으로 쓰거나 자기가 피처링을 해줬죠. 그중 토일은 얻고 키워준 수준이고요. 한편 Y 발매 후 릴런 피드백을 받기 위해 오르네림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고서 오르네림한테 받은 답변은 좋은데 왜 너랑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여기엔 안 넣었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릴런 이 피드백을 반영해 다음 정규에 멜로디를 꼭 넣기로 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눈 깜빡한 사이에 돌아올게 내가 없이 난 잠이 오질 않아 누가 없이 난 채워지지 않아 이 앨범에 애쉬, 창모, 덕화, 해쉬가 참여하면서 슬슬 그 얘기가 떠돌기 시작하죠. 릴러 앰비션 가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머지않아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릴러가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덕화는 거기서 릴러를 만나는데요. 그리고 릴러가 작업물을 몇 개 들려줬는데 덕화는 그중 하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서 자기 앨범에 넣고 싶으니까 곡을 달라 했대요. 릴러는 당연히 게이득이니까 흔쾌히 곡을 내줬고 그렇게 탄생한 게 글로우 포에버의 남친이에요. 이 과정에서 덕화는 릴러가 힙합 아티스트의 길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대요. 이 재능을 이대로 묻혀두긴 아쉬운 거였겠죠. 그래서 2018년 남은 한
한 해 동안 노래를 많이 만들어달라 부탁하죠. 릴런 1집 이후에 노래를 하나도 안 내다가 덕화의 이 말 때문에 미친놈 수준으로 곡을 찍어내요. 제가 대강 한번 세어봤는데 6개월 만에 50곡 이상을 드랍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들은 너무 바빠 열린 나라 랩도 알아 너는 사실 너들 생각보다 나약해 그래서 어쩜 남들 2배로 더 노력해. 덕화는 릴러의 작업물 퀄리티가 지속적으로 좋게 뽑히는 걸 보고 너가 한국 오면 같이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렇게 릴러는 앰비션에 합류하죠. 자신을 제대로 서포트해줄 레이블을 찾았단 건 그만큼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스2 시리즈의 방점을 찍는 말스2 앰비션을 발매하죠. 최고가 된 기분 최고지 전설로 남으려 애쓰지 와중에 사랑도 나누려 했으니 말스2 앰비션은 릴러의 위상이 올랐음을 대변하는 앨범이에요. 피처링인 빈지노, 도끼, 저스티스, CK, 빈첸, 원제, 제키와이 등 씬에서 핫한 래퍼들이 릴러의 피처링 제일 흔쾌히 수락했단 거니까요. 또 이들한테 릴러 실력이 딱히 꿀리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1티어 형님들이 나올 때만 좀 밀리지 평균 이상의 실력은 트랙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피처링 수가 어마무시한데도 릴러가 앨범의 주인이란 사실이 놓치지 않는 것 같고요. 덕화의 글로우 파이버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리고 존 시나와 테이크원 파트 질이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없는 가사가 이렇게 깔끔하단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한편 릴러는 언젠가부터 가사에서 음악보단 돈을 쫓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원펄더 뮤직이라고 외치던 릴러였는데 어떤 이처럼 오직 돈 때문에 노선을 바꾼 걸까요? 근데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릴러는 음악을 하기 위해 돈을 쫓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는 님들도 다 알죠. 말도 안 되는 작업량, 자신이 돈을 쫓는 이유를 몸소 설득시켜주니까 돈에 대한 가사를 써도 모두가 납득이 되죠. 어느새 나 미쳐있어도 근데 이게 없으면 음악할 수가 없어 난 벌어야만 해 그래서 더 다른 거 말고 오늘 살로 돈 벌러 가해 꼭 발러 다니지 조그만 판이 당이고.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달리기를 한 이후에 쉬고 싶기 마련이죠. 릴러에겐 4집 이유가 그랬대. 하지만 이건 음악을 만드는 데 지쳤다기보단 허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생겨났기 때문인데요. 자긴 새로운 작업물을 들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또 냈냐는 거에만 포커싱을 한 거죠. 아마 그에 대한 회의감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휴식기를 가진 거예요. 음악을 만들고 싶어도 그걸 억누른 거죠. 이야, 솔직히 이런 아티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음악을 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주 내냐고 해서 창작욕을 스스로 꺾은 아티스트가요. 근데 저는 릴러의 발매 주기가 짧은 거에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작업물이란 게 만들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듣고 싶을 때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릴러의 발매일에 맞춰서 꾸역꾸역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릴러의 작업량이 타 래퍼들을 압살하는데도 자기 복제소린 비교적 현저히 적어요. 이 말은 릴러가 앨범 하나를 만들어도 명확한 컨셉, 사운드, 가사를 갖고 나오기 때문이죠. 이번주 정국 여전히 프레쉬 어린 애들은 이제 날 따라해 어스른 장 솔직히 I'm the best 작업했죠 맨날 냈죠 새로운 거 하자 싫어 맨날 냈던 전 릴러의 작업물을 들으면 좋은 게 씬의 트렌드를 빨리 캐치할 수 있단 거예요. 초창기엔 싱랩으로 트렌드를 알렸다면 이번엔 레이지로 트렌드를 알렸잖아요. 릴러가 씬을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는 아니지만 트렌드를 알려주는 뉴스 역할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몇몇 트랙에선 고전 음악을 샘플링해서 클래식과 힙합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솔직히 음악을 소화하는 스펙트럼에 있어서 릴러가 국히 원탑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프로듀싱, 보컬, 랩, 솔직히 거부감 없이 다 잘합니다. 또 이렇게 작업물이 빠르게 찍히는데도 그 퀄리티는 뒤처지지 않은 것도 대단하죠. 제 기준에 막 명반이라고 할 만한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똥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릴러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작을 하면서도 구린 게 없다는 거. 정말 국내에 이런 허슬하는 아티스트가 더 많아져서 팬들을 기쁘게 하는 날이 오면 소원이 없겠네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유명해질까를 생각해봤더니 그거였거든. 그런 사람들의 내일을 많이 보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매주 있어야겠다. 우리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당연하게 넘기지 말고 노력하면은 뭐든지 돌아오니까